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제1강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활기차게 1강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문장의 구조, 뼈대를 알기 위한 강의인데요. 제가 제목을 문장은 하나의 미니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요즘 드라마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속 그 내용과 또 이 문장과 많은 매칭이 된다 해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또 주인공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또 다양한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도 마찬가지로 주인공격에 해당하는 주어와 또 주인공들이 행동하고 느끼는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문장은 이처럼 주어와 동사라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어 동사의 구조는 어떤 순서로 배치가 되는지 기본적인 구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는요. 영어 문장의 구조는 보통 평서문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다음에 위치하는 순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은 평서문에서는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뒤로 들어가는 구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만 생각해 두시면 나머지 모두가 주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구문이냐? 바로 there is, there are 이런 구문은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주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there is a book 하면은요 책 한 권이 있다 했을 때 책이라는 주어가 뒤쪽에 위치함으로써 동사가 앞선 경우 예외적인 구문을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이후에 배치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문장이 드라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어와 동사가 필수 요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필수 요소가 주어 동사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 또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필수 요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장에 말이죠.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He becam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이 문장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지만은 뭔가 부족한 그렇죠? 그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보고요. 자기 멋대로 이제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그는 참 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 되었는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즉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보어 자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에서는 보어라는 애가 필수 요소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어가 필수 요소에 추가가 되고요. 또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I lik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주어도 있고요. 동사도 있는데 자,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죠. 대상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품사가 바로 목적어 자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그렇죠. 명사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목적어도 역시 문장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지금 네 가지 문장의 필수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를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필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다양하게 이제 문장 속에서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문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들을 또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팔품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팔품사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쫙 얘기해 보세요. 또 갑자기 하라니까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뭐 명사,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동사, 그리고요.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마지막 감탄사 이렇게 8가지 다 기억이 나시죠? 이 중에서 토익에 등장하지 않는 품사 한 가지는 바로 마지막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는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낼 수가 없잖아요. 빈칸을 놔두고 자, 알맞은 감탄사를 넣으세요. 뭐 오 마이 갓, 웁스 뭐 이런 거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탄사 부분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고요. 나머지 7개의 품사가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지만은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명사 부분을 보시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핵이 되죠. 명사는 문장의 주어 역할. 자, 그러면 대명사로 넘어가면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를 대신하니까 당연히 명사와 같은 역할, 문장에서도 역시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동사는 어때요? 동사는? 동사 당연히 동사 역할이겠죠. 이거 뭐 너무나 쉬운 얘기고. 자,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세요? 누구를 막 꾸며주죠? 바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부사의 역할은 어때요?
부사는 100% 수식, only 수식만을 하는 애인데요. 누구를 꾸며주죠? 바로 동사라든지 또 형용사, 또 같은 부사, 문장의 전체까지를 수식하는 애가 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치사로 이동하는데 이 전치사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전치사라는 뭐예요? 종류들은 뭐 of라든지 in이라든지 at 같은 애들 잘 알고 계시지만 얘네들의 역할을 알아야 되겠죠? 이 전치사라는 애는 한자어를 해석해 보면은 앞전 놓을치, 앞에 놓이는 품사입니다. 누구의 앞에 놓일까요? 그렇죠. 명사의 앞에 놓이는 애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을 해야만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전치사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뒤에 항상 명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 전치사가 보이면 그 다음 명사가 나오는지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전치사와 명사에 결합된 이 형태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역할? 그렇죠. 꾸미는 기능이죠. 수식 기능을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식 기능이니까 가로를 딱 묶어버리시면은 생략해버리시면 문장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치사 부분 정리해 두시고 다음 접속사에 대한 정리합니다. 이 접속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중매쟁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어떤 애들 연결시켜 줄까요? 그렇죠. 단어와 단어, 또 구와 구, 절과 절, 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접속사의 기능, 연결 기능, 대표적으로 문장과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탄사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7개 품사 정리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아까 그 필수 요소하고 재료를 좀 접목시켜 볼게요. 자, 아까 문장의 필수 요소 4가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각각의, 그렇죠, 품사들,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은 뭘까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입니다. 대명사입니다. 동사 자리에는 그대로 동사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형용사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보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렇죠. 아까 그 he became이라는 문장이 불완전했습니다. 뒤에 어떻게 만들면 완전해요? He became rich. 부유한이라는 형용사를 넣어버리면 이때는 어때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남자는 뭐가 됐다? 매니저가 되었다. He became a manager. 이렇게 쓰시면 뒤에 보어에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2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맨 뒤에는 목적어, 남은 목적어는 품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I like Tom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Tom은 뭐예요?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이처럼 명사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꼭 각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오늘 세부적으로 기본 구조, 문장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필수 요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4가지 필수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먼저 보고 싶으세요? 저는 동사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동사는 다른 품사와의 결합이 적어서요. 우리가 한눈에 찾기가 좀 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장을 보실 때 이 문장 굉장히 길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동사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동사의 앞부분이 전부 뭐란 얘기죠?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동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동사란 어떤 존재일까? 이 동사에는 4가지의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이 특징에 앞서서 동사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이렇게 2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이러한 동사의 특징 이제 4가지를 들어가는데 동사의 특징 4가지는 크게 바로 수 그리고 인칭 그리고 시제 그리고 태 이 4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 인칭, 시제, 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지? 아마 말씀을 드리면 그거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동사에는 이 4가지가 핵이에요. 이걸 모르면 동사를 못 찾죠. 자, 무슨 말이냐? 수라는 것은 뭐예요? 동사가 주어가 복수면은 복수 동사를 쓰고요. 그죠? 주어가 단수면은 단수 동사를 씁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단수주어, a student 뒤에 만약에 비동사의 형태가 들어갈 때 동사는 is라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복수로 students 복수가 되면은
are라는 복수 동사가 쓰이게 됩니다. 이처럼 동사는 주어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첫 번째 수라는 부분이고요. 자, 인칭이라는 부분은 뭘까요? 인칭. 자, 수가 아무리 우리가 단수여도 즉 he라는 주어가 떴습니다. he라는 주어가 떴을 때에는 뒤에 역시 3인칭 단수일 때 그때에는 동사에 s를 붙인다는 룰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내가 걷는다 할 때는 I walk이지만 그가 걷는다 할 때는 he walks. walk에 s가 붙여요. 그래서 단수 중에서도 3인칭일 땐 또 s가 붙는 룰이 있으니까 인칭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를 유의하자. 이 동사는 발생된 시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게 돼요. 현재는 원형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죠? 동사 뒤에 ed를 붙이고요. 미래는 미래형 조동사인 그렇죠. 위를 써서 만들어주시면 이 동사의 형태가 약간은 변하게 돼요. 이처럼 시제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 태라는 애가 존재를 합니다. 이 태란 뭐냐면 수동태냐 능동태냐 즉 주어가 능동적으로 그 동사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당하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능동태일 때는 우리가 그냥 원형 쓰던 대로 쓰시면 되지만 수동적으로 당할 때는 형태가 바뀌어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만들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사는 4가지 형태에 유의할 점들 꼭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 찾는 거 제가 이제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는 지금의 이 약간의 변화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서 찾아보시면은 문장 속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립니다. 동사 찾기 바로 요령이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동사가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기 좀 잘 동사가 시제도 알고 다 아는데도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다양한 수식어구들을 그렇죠. 생략 없다고 생각해 버리시면 되는데 그러한 애들은 누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로 묶는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수식어 중에서도 대표 주자로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나온 부분은 또 가로를 묶는다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종류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또 물으니까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which라든지 또 that이라든 애들이 있습니다. whose도 무척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문장에서 뭐 할 준비해라? 가로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절도 역시 가로로 생략해버리시고 마지막은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역시 문장 속에서는 종속적인 접속사가 되어 종속절을 이끌기 때문에 가로를 묶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고 나서 남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만 남게 돼요. 그러한 애들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이 3가지의 수식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생략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3가지가 뭐였는지 한번 리뷰해볼까요? 뭐였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그리고 마지막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오면 가로를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어 동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셨죠? 네. 동사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주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볼 텐데 주어란 무엇이냐? 동사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동사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동사의 앞부분이 모두 다 주어다. 즉 주어는 동사의 앞에 놓인다. 문장의 맨 앞에 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어는 어떠한 애들이 주어가 될 수 있는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명사라는 품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요. 이 명사 단 하나만 오느냐? 그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명사만이 아니라 명사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올 수 있는데 요걸 갖다가 명사 상당 어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명사 상당 어구의 종류에는 누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Apples in the kitchen are hers. 자, 부엌에 있는 사과들이 그녀의 것이다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때 문장의 주어는 누구다? 예, apples라는 단어 하나, 명사가 이제 주어가 쓰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in the kitchen 어떻게 가로를 묶으셔야 되겠죠? 뒤에 나오는 동사는 are라는 비동사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명사 구가 절로 쓰인 경우에요. The clever students won a prize. 자, 이런 문장. 똑똑한 학생이 1등을 했다는 문장인데 이때 주어는 누구다? The clever student이라는 세 단어. The clever student. 이건 단어가 여러 개 모였기 때문에 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사구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What I really need is money.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What I really need라는 부분이 주어입니다.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구라고 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구 중에서도 주어와 동사의 성분을 갖췄으면 이걸 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에는 what 절이다. 그래서 이것이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 됩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절 들어간 모습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they like the new sales manager. 그들은 새로운 부장님을 좋아하신다. 대명사 주어 자리 들어가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문 walking is good for health라는 예문이죠. 이때 주어는 걷기라고 하는 walking이 주어죠. 이때 동명사도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구문에서는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명사 상당 어구는 6가지가 여러분들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6가지 한번 쫙 읊어보세요.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상당 어구의 종류 시작. 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까지 6개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부분의 정리 이 정도로 해두시고요.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는 애들은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다. 아까 수식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접속사가 없으면은 문장의 주어는 2번 놓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아주 키포인트, 핵심 요점이 여기서 이제 뜨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도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데 이 문장의 보어는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누구였어요? 형용사 아니면 명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명사 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he became a manager라는 문장에서 명사 보어가 쓰였는데 주어와 보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남자 equal manager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동격의 관계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보어는 동격 관계. 자, 형용사 보어는 어때요? 그 남자는 부자가 되었다. He became rich. 이렇게 되시면 이때는 이 사람 이퀄 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형용사 보어는 상태를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어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가 되겠고요. 보어에는 지금처럼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도 있지만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냐면 He made me. 그는 나를 만들었어요. 뭘로? happy로 만들었다.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했다라는 구문에서 happy가 바로 누구예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의 보어도 존재를 한다는 점이죠. 이처럼 보어는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2가지 보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어도 정리가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어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목적어라는 애는 아까 내가 예문에 I like Tom하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명사요. 하나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만이 아니라도 누구 6가지가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6가지가 모두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고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I like Tom Cruise.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요. 보시면 유명한 배우죠. 나는 탐 크루즈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주어 명사, 고유명사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예문에서 I know what you mean.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다라는 얘기죠. 이때 what you mean이라는 것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바로 뭐라고 보셔야 돼요? 명사, 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처럼 목적어라는 애는 동사의 대상이 되어서 명사 성분이 그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전치사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전치사의 특징이 뭐였어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명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와도 되냐면 바로 그렇죠. 대명사가 나와도 됩니다. 그렇죠? 자, 대명사가 들어갈 때 한 가지 유의할 것. 자, 문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이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다. This is for blank. 그녀에게 줄 것이다. 즉, 그녀를 위한 것이다. 이 문장에서 blank에 들어간 말이 뭘까요? 이것은 그녀에게 주는 거니까, 그녀를 위한 거니까 for her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 뒤에는요. 항상 목적격의 대명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죠? It is for him, it is for me 이렇게 목적격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문장 속에서의 필수 요소들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종 정리예요. 한 가지만 더 뭐냐면 수식어라는 애들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수식어의 종류에는 사실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또 부사가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데 아까 배웠던 수식어에 세 가지 또 있었죠. 누구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마지막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도 수식어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장 속에서 항상 가로치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강의는 전체적인 문장의 기본 구조, 뼈대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보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문제 5문제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At Central Motor Company, employees may choose to retire after 20 years of service if it is they wish. 밑줄 친 부분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A번은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고유명사가 나와서 정확한 지점, 장소의 전치사입니다. B번은 may choose는 문장의 진짜 동사죠. 그래서 조동사 may 뒤에는 동사 원형의 choose, 선택하다라는 형태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may만 얘기하셔도 안 되고요. choose만 얘기해도 안 되고 둘 다가 동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밑줄은 of service, 전치사 뒤에는 명사 service가 놓인 형태, 수식 기능 생략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맨 마지막 they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 놓인 대명사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앞에 누가 보인다? it is라고 하는 주어 동사의 구문이 또 보입니다. 하나의 문장 속에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의 나열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if라는 절의 주어는 it이라는 애가 있고요. i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they를 갖다가 their로 바꿔주시면 뒤에 their wish 해서 보어 자리에다가 놓이는 보어 역할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면 문장의 구조가 성립이 됩니다. 자, 해석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Central Motor Company의 직원들은 근무가 20년이 지나면, after 20 years of service가 되니까요,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뭐라면? 그들의 wish, 소망이라면. 됐죠? 자, 2번에 갈게요. 자, the Express Bus Company estimation that its express bus service will get an extra $20 million next year. 자, 문장의 A에는 estimation이라는 명사가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누가 보인다? company라는 명사가 또 보여요. 명사 나열은 안 되겠죠. 명사 성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뭘로 가셔야 돼요? 동사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estimation이라는 명사형이 아니라 estimate, 추정한다, 예측한다, 추측한다의 동사 형태로 바꿔주시고 좀 더 정확하게 바꾼다면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estimates 단수 동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주어는 그래서 누구예요? 고속버스 회사가 주어가 되고요. 세 번째 밑줄은 bus service에서요. 버스 서비스라는 애가 지금 문장에 대절의 주어로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세 번째 밑줄은 extra인데요. extra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추가의 여분의 뒤에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20만 이렇게 $20 million가 나와서 $2천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next year는 부사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동사가 없는 구조를 찾아내셨어야 되겠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죠. 고속버스 회사가 자신들의 고속버스 서비스는 내년에 $2천만 엑스트라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 문장 갈게요. The sudden increase in small service businesses blank governments with the opportunity to contract out more jobs. 자, 선택지에 들어갈 것들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데 전치사를 보는 순간 가로를 묶으셔야 돼요. In small service business가 묶여버리면 남는 건 누구예요? The sudden increase가 됩니다. 이 sudden이라는 애는 형용사로서 갑작스런이라는 형용사고 뒤에 increase가 난 동사로 알았는데 얘가 명사 용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증가가 주어로 쓰였고요. 동사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빈칸 뒤에 government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를 넣는다면 선택지 중에 동사는 D번 provide 제공한다는 동사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바로 가면은요, 어떤 게 틀렸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To remain awake on long distance drive, drivers advising to stop often 이라는 문장입니다.
일단은 문장의 to가 맨 앞에 나온 형태, to부터 remain 쭉 끝까지 컴마 전까지가 투부정사 구, 전체적으로 문장의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래서 remain이라는 동사 뒤에 깨어있는 상태로 남다라고 해서 형용사 보어가 쓰인 영어고요. 뒤에는 on long distance drives 나와서 이것이 하나의 전치사 구입니다. 장거리 운전이 long distance drive가 돼요. 장거리 운전, 전치사 on 다음에 명사 형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세 번째 밑줄. 마지막 밑줄이네요. advising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 drivers라는 주어가 앞에 나왔는데 아까 콤마까지 전부 다 모여서 수식 기능이니까 없다고 치시고 문장은 콤마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어가 drivers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요. driving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바꿔주시면 advising이 나왔어요. advised, 과거 형태.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충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are advis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동사로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이제 장거리 운전에서 아까 remaining awake, 깨어있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종종 stop, 쉬라는 충고를 받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 할게요. The hotel's facilities, which contain many reception halls, can easily accommodation a large formal meeting. 자, 보시면 첫 번째 밑줄은 facilities라는 명사형입니다. 앞에 소유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 뒤 명사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호텔의 시설들 해놓고 which부터 컴마가 나왔는데 문장의 컴마는 그렇죠. 동격의 기능이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예 밑줄이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 밑줄 가시면 easily라고 하는 부사가 보입니다. 부사는 문장 속에서 다양한 애들을 수식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동사인 그렇죠. can과 그 뒤에 누가 조동사 뒤인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accommodation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easily는 조동사, 본동사 사이에 들어갔다고 보시고 뒤에 accommodation을 accommodate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교환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accommodate 하면은 수용한다, 숙박한다, 뭐 어디에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은 수용한다의 의미로 가셔서 뒤에 formal meeting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가셔야 돼요? formal 형용사, meeting 명사. 그래서 형용사, 명사, 수식 구조로 보시고 나머지 다 맞는데 동사 자리에 명사 들어간 오류를 찾으셔야 됩니다. 해석하면은 많은 리셉션 홀이 있는 호텔의 facility 시설들은 아주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큰 포멀 미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5개까지 풀면서 문장의 뼈대가 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대한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리뷰 잘 하시고요. 항상 문장을 볼 때마다 구조 보고 크게 아주 넓게 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